앞서 서구에 전해진 담배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담배를 피게 되었을까요? 옛날 이야기에 등장하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은 언제쯤일까요? 우리 담배가 지나온 길과 이야기를 이어봅니다. 담배의 기억은 장지 밖에 들려오던 참새 소리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조부가 말아 피우던 담배 연기가 자욱했지요. 부엌에서 스며든 군불 연기와 섞이며 그 냄새는 구수한 고향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마을에 담배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흙벽돌로 높게 지은 건조실이 들어서고 불을 피워 담배를 말리고 손질하는 건조실에는 밤마다 처녀 총각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그 무렵에는 농촌에 양잠이 장려되었는데 담배가 누에에게 상극이라 하더군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잠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담배밭 근처에 자라는 뽕나무 잎을 먹으면 누에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조부는 대청마루에 매달아 말린 담뱃잎을 손작두로 썰어 신문지나 인력종이로 말아 피웠습니다. 방에는 두드리면 쇳소리가 나는 잿더리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포탄의 탄피였습니다. 우리에게 담배가 전해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임진왜란을 거치며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지요. 담배란 말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통해 포르투갈어로 타바코로 불려지다가 일본의 다바코를 통해 담박괴, 담파고, 담박구로 불리다 담배로 정착되었답니다. 남쪽 나라에서 전해진 약초라는 뜻의 남영초로 표기되기도 했죠. 영남 지방의 담박귀 타령에는 동래나 울산의 담박귀야라는 대목이 있는데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동래, 울산에 머문 것으로 미루어 담배가 임난 이후에 일본을 통해 전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623년 동래의 외관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을 전하는데 그곳에 머물던 외인들이 피우던 담뱃불로 일어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던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닌 셈이지요.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불과 600여 년 전의 일이니까요. 담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614년 이수광이 펴낸 지봉유설입니다. 이어 인조실록에는 담배가 1616년 병진년에 바다를 건너 들어왔는데 피는 이가 적었다. 불과 5년 후인 신유년 무렵에는 널리 퍼졌다고 전합니다. 담배가 급속하게 퍼진 데에는 별난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간 가족을 찾으려고 담배를 재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진족은 담배를 좋아하여 금덩이와 같은 무게로 거래했다 합니다. 담배 한 짐으로 종으로 끌려간 조선인 한 사람을 바꿀 수 있었다 합니다. 담배가 인기를 끌며 좋은 논밭에 담배를 기르는 농가가 늘어 양곡 생산의 차질을 빚게 되자 나라에서 이를 규제하기도 했습니다. 담배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애용되었습니다. 왕과 신하가 마주 앉아 담배를 피우고 양반이 하인에게 담배를 빌리며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담배를 피웠습니다. 17세기 조선에 표류한 네덜란드의 상인 하멜은 하멜 표류기에서 어린아이들이 4살, 5살 때 이미 배우기 시작하며 남녀 간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라고 전합니다. 아펜젤러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아이들마저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금연을 권면하는 데 힘썼다 합니다. 한국교회가 담배를 악마처럼 여기며 흡연을 죄악으로 여기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담배의 위아래 구별이 생긴 것은 담배를 싫어하던 광해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피워대는 신하들에게 시달리던 광해군이 어전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신하들이 왕의 눈을 피해 궁궐의 으슥한 곳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궁중법도가 일반에 전해지며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양반과 남성 앞에서는 하인과 여성들이 맞담배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담뱃대의 길이도 신분의 차이를 두었지요. 양반은 긴 장죽을 사용하고 백성들은 짧은 길이의 곰방대를 쓰게 되었죠. 제 종조부께서는 술을 못했지만 애연가였답니다. 커다란 갓을 쓰고 긴 장죽으로 담배를 피웠는데 엄청나게 길어서 어린 손주가 불을 붙여드렸다 합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불을 붙일 수 없는 기다란 담뱃대는 누군가를 부리는 사람의 신분을 과시한 셈이죠. 그렇다면 담배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담배는 초기에 약초로 여겨졌답니다. 이수광은 지복유설에서 담배가 몸 안의 습기를 제거하며 술을 깨게 하는데 좋다고 했지요. 인조실록에는 담배가 가래를 치료하고 소화를 돕는 약효가 있다고 기록하였으며 이응희의 옥담사집에는 담배가 병을 고치고 오래 살게 하는 약효가 인삼이나 복령보다 낫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익은 1760년 성호 사설에서 담배가 가래와 구역질을 낫게 하고 소화와 추위를 돕는다면서도 정신을 해치고 빠르게 늙게 하여 유익한 것보다 해가 더 심하다고 했지요. 담배가 약초라는 생각은 근래까지 이어졌습니다. 70년대까지도 담배가 기생충으로 인한 폐배에 좋다며 어린아이들에게 흡연을 시켰으며 담배가 동상의 특효라며 담배꽁초를 우린 물에 손발을 담그기도 했죠. 칼에 베이거나 머리가 깨진 상처에 담뱃가루를 지혈제로 붙이기도 했으며 뱀을 쫓는다고 산으로 야영을 갈 때면 텐트 주변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담배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근대적인 시설에서 만들어진 담배는 1896년 외국인이 설립한 담배회사에서 시작됩니다. 1897년 청나라 상인들이 들여온 영국 상사의 칼표 담배가 시판되고 1879년에는 일본의 권련담배 히로가 들어옵니다. 우리도 1883년부터 권연국, 금화연무국, 연무국, 손화국, 연화연무국 등의 연초 제조소와 판매소를 세워 맞섰지만 상대가 되지 못했지요. 1905년 일본은 이글표, 매표 관련 담배를 조선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면서 1909년에는 연초세법을 만들어 담배에 세금까지 먹입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1921년 7월 담배를 국가가 독점하는 전매품으로 지정하죠. 조선을 통치하는 데 드는 돈을 채우려고 총독부가 시작한 담배 전매제로 담배는 당시 토지세보다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다 합니다. 당시 일본 담배로 마코와 해태, 피존 등이 있었죠. 담배는 애국심에도 불을 당깁니다. 일제의 수탈이 심해지며 1905년 일제에게 진 국채를 갚기 위해 금연 동맹운동이 벌어집니다. 고종 황제부터 기생에 이르기까지 나라빚을 갚기 위해 담배를 끊었다 하니
IMF의 빚을 갚기 위해 벌인 금모으기 운동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지요.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관련담배는 무엇일까요? 1945년 광복을 기념하여 만든 승리담배입니다. 이어서 장수연과 백두산, 무궁화, 백구 등이 생산됩니다. 그 밖에도 46년 공작, 47년 무궁화, 49년 백합, 샛별, 53년 백구, 54년 건설, 55년 탑, 파랑새, 57년 진달래, 사슴, 58년 아리랑, 59년 백양, 60년 나비, 61년 재건, 모란, 아리랑, 금관, 62년 해바라기, 새나라, 63년 파고다, 상록수, 64년 희망, 65년 신탄진, 금잔디, 66년 새마을, 백조, 자유종, 69년 스포츠가 있으며 은하수, 비둘기, 남대문, 명승, 한산도, 샘, 환희, 백자, 선, 거북선, 88, 도라지, 청자, 솔, 장미, 한라산, 하나로, 더원, 디스, 투, 시즌 등이 나옵니다. 이후의 담배들은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요. 몇 가지 기억에 남는 담배를 소환해 봅니다. 농가에서는 대부분 담배잎을 말려서 말아 피우다가 봉초라는 잘게 썬 담뱃가루를 사서 종이에 말아 피웠습니다. 1955년에 등장한 풍년초는 장수연에 이어 대표적인 농촌의 봉초 담배였지요. 새마을이라는 관련 담배가 나올 때까지 촌노들이 애용하던 담배였습니다. 새마을 담배는 가격이 저렴했지만 필터가 없어 독하고 침에 젖어 잘 뜯어졌지요. 가장 오래 사랑을 받은 담배는 화랑입니다. 1949년부터 1981년 11월까지 화랑은 병사들에게 널리 사랑을 받은 군용 담배였지요. 1950년 전쟁 중에 불리던 전우야 잘 자라라는 군가에는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라는 대목으로 등장합니다. 전우라는 군가에서도 담배는 한가치 담배도 나누어 피우고 기쁜 일 고된 일 다 함께 겪는 전우회의 상징물로 등장하며 화랑담배는 32년간 병사들과 애환을 함께합니다. 프로파간다적인 담배는 국가 시책에도 널리 동원됩니다. 해방된 광복의 의미를 담은 승리, 모든 것이 파괴된 전쟁 직후에 등장한 건설이 있으며 5.16 군사정변 당시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었던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등장한 재건, 이후에 국가적으로 벌인 새마을 운동에 등장한 새마을이 대표적입니다. 1969년에 출시된 청자담배는 민간의 인기 담배였죠.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라는 유행어가 있을 만큼 청자담배는 당시 김추자 가수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습니다. 청자 피우는 남자한테는 선도 보지 말고 시집 가라는 말이 있었고 청자란 이름을 건 다방도 흔했습니다. 압수한 양담배를 섞어 맛이 좋다는 풍문도 있었으나 청자담배는 외국산 고급 연초인 버지니아 품종을 20% 섞었다 합니다. 청자에 이어 1988년 자매품으로 백자를 출시했으나 청자만큼 인기를 끌지 못했지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담배는 딱성냥이 붙어있는 스포츠란 담배입니다. 딱성냥을 구두굽에 그으면 딱소리를 내며 켜진 불을 담배에 댕겼지요. 짓궂은 어른들은 아이들 이마에다 딱성냥을 긋기도 했지요. 담배에 관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식당이나 극장은 물론이고 버스나 기차, 심지어
비행기에서도 흡연이 가능했지요. 한참 지난 후에야 일부 좌석에 금연석이 지정되었지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교사들의 흡연은 다반사였습니다. 교무실은 너구리를 잡듯 담배 연기로 가득했고 수업 중에 담배를 피우는 교사도 있었지요. 대학 시절 시를 가르치던 시인 출신의 교수는 담배를 손에 든 채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담배는 대체로 학교나 군대를 통해 만났습니다. 당시의 군대는 흡연이 훈련 과정 중에 하나로 여겨질 분위기였죠. 고된 훈련 중에 잠깐 맞이하는 10분간 휴식 시간이면 을에 담배 일반 장진이라는 구호가 외쳐지며 모든 병사가 담배를 입에 물었지요. 밀폐된 공간인 극장에서도 당당하게 담배를 피웠습니다. 1971년 3월 15일자 경향신문에는 장갑 행상인 서모군이 14일 하오 5시쯤 천호동 문화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국가가 울려 나올 때 그대로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심에 넘겨진 서군의 죄목은 극장에서의 흡연이 아니라 애국가가 연주되는데 버젓이 앉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흡연에 관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담배라 불린 외국산 담배는 엄격히 금지되었지요. 냄새와 담배 연기 빛깔을 보고 잡아낸다는 양담배 단속반의 신화가 전해져 옵니다. 담배가 수입 개방이 된 것은 1986년입니다. 밀려드는 외국산 담배들에 맞서 다시 동원된 것이 애국심이었지요. 신토불이라는 민족주의에 기대어 양담배는 매국노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남의 눈을 피해 인적이 드문 새벽에 얼굴을 가린 채 양담배를 샀을 만큼 당시의 우리 담배 사랑은 뜨거웠지요. 외국산 담배 회사들이 이에 맞서 무인 자동 판매기를 내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길과 담배가게 주인과의 불편한 눈맞춤을 피할 수 있었던 자판기는 서서히 외국산 담배를 팔리게 했습니다. 외국 담배 회사들은 한번 맛을 들이면 바꾸기 어려운 성인층보다는 이제 막 흡연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삼아 집중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새벽에 얼굴을 가리며 말보로를 사는 이도 그를 비난하는 눈총도 사라졌지요. 담배는 애국심보다 강했습니다. 거꾸로 우리 담배가 외국에 진출한 바가 있습니다. 1636년 소 전염병이 돌며 농사를 지을 소가 모자라게 되자 인조는 성익을 몽골에 보내 담배와 소를 바꿔오게 합니다. 성익은 담배가 추위를 막고 병을 고치는 약초라 소개하였는데 이것으로 몽골에 담배가 전해지게 됩니다. 담배로 유명한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요? 담배를 즐긴 정조 임금은 흡연에 대한 장려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1796년 11월 18일 정조는 신하들에게 모든 백성이 담배를 피우게 할 방책을 묻는 시험을 내어 치르게 했다 합니다. 이 밖에도 고종과 순종, 명성황후도 담배를 애호하였다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였던 서재필은 고종을 아련하는 자리에서도 뒷짐을 지고 담배를 피웠다는 일화가 전해옵니다. 최고의 애연가를 뽑는다면 오상순 시인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술이라 하면 수주 변형로를 뛰어넘을 자가 없고 담배라 하면 공초 오상순을 뛰어넘을 자가 없다라는 당시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오상순 시인은 애연가였던 듯합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담배를
한시도 입에서 떼지 않았다고 하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명동의 다방에 앉아 허무의 연기를 품어내던 시인 오상순의 호는 공초였습니다. 그의 호에서 그가 평생 동안 사랑한 담배의 꽁초를 떠올리게 되죠. 가난했던 그가 담배값이 궁하다는 소식을 들은 전매청장이 재건담배 100갑을 챙겨들고 명동의 청동다방으로 공초 선생을 찾아가 전했다는 신문기사가 실리기도 했죠. 수유리 북한산 자락에 누운 그의 묘소 앞에는 지금도 누군가 담배를 피워 바친다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담배와 뗄 수 없습니다. 1977년 8월 11일자 경향신문 기사에는 경남 통영 한산도의 이순신 장군 유적지 제승당을 돌아보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곳에 놓인 금연 편마를 치우고 재떨이를 놓도록 지시했다 합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담배 한 대 피우며 충무공을 생각하라는 뜻이었겠지요.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담배 이야기는 월남전과 이어집니다. 1960년대 후반 베트남전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문제로 고심하며 줄담배를 피워 유경수 여사가 재떨이를 10번이나 피웠다 합니다. 그의 고심도 깊었겠지만 영문도 모른 채 자식을 낯선 전쟁터에 떠나보내고 밤을 지새우던 부모들의 고심에 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담배의 철퇴를 가한 인물로는 김영삼 대통령이 있습니다. 1996년 6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해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을 단속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임기 말에 발생한 외환 위기로 수많은 국민들의 입에 담배를 물리며 수심에 잠기게도 했지요. 암에 걸린 선배가 목에 구멍을 내어 호흡기로 연명하였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선배는 병원에 들른 내게 담배를 찾았습니다. 누군가 담배를 내어주자 고개를 가로저으며 종이에 펜으로 빨간 말보로라고 적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이라 아무 담배나 피우라고 하자 선배는 병원 앞 오른편 골목에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며 약도까지 자세히 그려주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할 선배의 부탁이라 빨간 말보로를 사다 주었지요. 선배가 한 모금 담배를 빨자 목에 뚫린 구멍으로 담배 연기가 나왔습니다. 선배는 극심한 기침을 하면서도 두어 모금을 더 피웠습니다. 담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금은 연기처럼 사라진 선배의 빨간 말보로 생각이 납니다.